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은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학산 오양토양 정화 사업 종료, 그 이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문학산 오양토양 정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문학산 토양오염 문제는 지난 2000년 인천 녹색연합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1953년부터 1968년 사이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곳인데요. 미군 유류 저장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문학산 주변이 기름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인천시 기초조사와 환경부 토지오염 실태 조사 결과 이것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2003년에는 연수구가 일부 부지에 정화 사업을 벌였지만 추후 오염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인천시는 정부 주도하에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고요. 이후 환경부는 인천시의 건의를 수용해 국비 115억 원을 들여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2월 벤젠과 톨루엔 등으로 오염됐던 약 8,200제곱미터 면적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20년 만에 사업 완료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을 당시 소파 반환 절차 등에는 환경 관련 협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학산 오염토양 정화 사업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 그리고 이번 정화 사업 종료가 더욱 의미가 큰 이유는 무엇일지 이거를 오랫동안 취재했던 이재영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12년도, 13년도에 저희가 2년 동안 이 문제를 취재를 했었는데 문제가 됐던 곳이 이 문학산 인근의 수인선 건설 현장하고 또 그때 당시에 아시안게임 사격 경기장 건설 현장이었거든요. 진짜 현장에 취재를 하려고 도착을 하면 메스껍고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날 정도였고 이 고인물에서는 기름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정말 토양 오염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모두 엉터리였던 건데요. 이 조사 지점 자체를 두 곳 아니면 세 곳으로 굉장히 적게 하고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결국 취재가 시작되고 이제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되긴 했었는데 당시에도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누가 정화 작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막대한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환경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정부에 또 대책을 요구를 해왔고요. 다행히도 환경부가 이 개항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정화 작업을 마친 거죠. 이 문학산 세례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 또 인천시 환경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정화 사업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전국 최초로 정부 주도의 정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인천시와 정부까지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산 오염토양 정화 사업은 끝났지만 문학산 오염토양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지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평 미군기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신규철 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오염을 정화할 처리 업체 선정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테스트도 완료됐고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환경안전보호시설 및 이제 정화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7월까지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 23개월 동안 이제 정화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벽한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이옥신에 대한 국내 첫 그 정화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감시 활동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문학산 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학산에서 115억의 처리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 부지가 넓기 때문에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환경 주권에 문제가 있다. 원래 이제 오염을 시킨
그 미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천시 행정 조직부터 좀 바꿔야 된다. 지금 너무 그 한 명이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장도 많고 또 군부대였던 것도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묻었던 것도 많거든요. 여기가 다 오염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군 기지의 다이옥신 정화만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의 한 명으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토양 오염 사업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문학산 오염 토양 정화 사업과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앞으로 올바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 수장님? 저도 앞서 신 위원장님 의견하고 좀 비슷합니다. 미군이 부담해야 된다. 부평 미군기지, 즉 캠프마켓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오염 발생 원인자가 책임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미군은 뭐 부담은커녕 뭐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한국에 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정화 비용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반환받게 될 나머지 미군 기지들이요. 지금 전체 한 80개 미군 기지 중에서 현재 22개 정도만 반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은 반환받을 미군 부지에 대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문학산 오염을 정화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었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고요. 이조영 기자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현재 부평 미군 기지는 담벼락을 경계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 다 토양 오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안쪽에 있는 토양을 오염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안쪽을 진행을 하고 바깥쪽도 이제 뭐 동시에 진행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안쪽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으로만 지금 7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신규철 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다이옥신 정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법도 없고 관련법도 없고 이제 기준이 없어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한 거였는데 이 정화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토양의 온도를 올려서 이 다이옥신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5도가 넘는 열로 이 흙과 토양과 다이옥신을 분리를 하는 건데 다행히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그 테스트 결과 다이옥신이 평균 5,000 피코그램에서 지금 현재 10 피코그램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를 100 피코그램으로 잡긴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마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막대한 정화 비용을 주한 미군이 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특히나 환경단체에서 강조하는 게 이 정화 작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한 후에 토양을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현재 토양 오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인천시청에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인천 지역에는 진짜 수도권 매립지뿐만 아니라 이런 공단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이렇게 오염된 토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빨리 신설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옥신 정화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화 사업 또한 꼼꼼히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또 정화 사업 이후의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하다. 이정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규철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독극물이지 않습니까? 시민 불안이 높기 때문에 정화 과정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라든가 또 뭐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개방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게 이것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정보 공개를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 주권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떤 민간 협력의 좋은 모델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뭐 지자체 혼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미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 협력의 방법으로 이것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효과적인 정화 방법을 찾아 진행하되 사업 진행 후에도 꼼꼼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이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투명한 공개, 민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학산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사업에는 20년이 걸렸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꼼꼼한 계획과 각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 부지 또한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도영 소장님, 신규철 위원장님, 이정윤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